완전건강상담소 조승우입니다. 이번 주제는 원장님만의 채소과일식 황금 비율이 있나요? 입니다. 1장에서 여러가지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다루면서 20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현재 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생로병사에서는 벗어났으나 희로애락에서는 아직 수행 중이다. 지금이 25년 8월이니까요. 제가 한 62, 3kg를 유지를 해오다가 그때로 따지면 약 8개월에 걸쳐서 10kg 가까이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얼굴이 보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행복해요. 네. 허리도 조금 무리도 온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몸이 무겁지만,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써오면서 특히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에서 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도 책에는 제가 여지껏 오기까지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여러분에게 채소과일식 책을 시작으로 이렇게 어떠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왔는데 특히나 이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책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었고 또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저 만나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비염, 아토피 다 고치고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 그 중에서 특히 이 빵을 끊었거든요. 정말 빵순이었는데 물론 이제 좋아하는 술도 끊고 그런 게 이제 한 5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본인도 조금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육아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같이 해야죠. 그죠? 7대3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첫 번째 저에게 그래서 요청이 왔던 게 본인이 빵을 정말 아침에 먹고 싶은데 같이 안 먹으니까 힘들다. 먹어달라. 그래서 살이 찌는 게요. 확실히 속도가 빨라요. 가끔 이렇게 먹는 캔맥주 한 잔보다도 매일 그 식빵에다가 땅콩 버터나 딸기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견과류도 맛있죠. 맛있습니다. 어쩔 때는 토스트도 해주고 달걀도 넣고 치즈도 넣고 그렇게 한 8개월을 쭉 먹으니까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내는 저한테 살이 찌는 게 싫으면 먹은 만큼 운동을 해라. 움직여라. 근데 저는 또 굳이 먹었으니까 운동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맛있게 먹고 이제 적정 체중보다는 제가 유지하고 싶은 체중보다는 이제 넘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먹은 만큼 꼭 움직이면 좋겠으나 이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또 먹고 싶을 때 먹으세요. 그만큼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같이 지내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하루 2끼 먹고 아침에는 채소 간식조차도 저는 안 먹는 상태에 실은 해당되는 거죠. 아침에 CC 주스조차도 안 먹고 그냥 간헐적 단식으로 표현되는 16대 8, 20대 4 이런 게 편한데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는 대로 또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오는 와중에서도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방원 상담하면서 60대, 70대 특히나 이 채소과식책과 강연들을 보면서 오시는 분들 특히 우리 여성분 주부하시는 이 주부 구단들 40년, 50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해드리는 말씀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완벽하게 더 이상 할 수도 없다. 저보다 더 전문가다. 그냥 계속 질문이 끝이 없는 거죠.
문 밖을 나가는 배용한 순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도 될까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저는 그걸 원치는 않아요. 우리 예방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영양제를 먹는 게 비타민C, 메가도스 하는 게 내가 효과가 있어? 나는 이걸 평생 할 거야. 해도 돼. 오메가3 영양제 나는 효과 봤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다른 정보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렇게 쭉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지 뒤늦게 속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원인들은 이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갔을 때도 난 잘 살아왔고 이제는 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다시 또 자연치유 해보지 채소간식 해보지 이렇게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밖에 더 하냐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저는 이제 이 심장이 멎을 거에 대한 통증, 그거에 대한 공포 불안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다만, 내가 심장이 좀 빨리 뛰네? 호흡이 가빠지네? 몸이 좀 불편하네? 그럼 조금 쉬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무리를 안 해요. 무리를 안 하는 게 생활화됐고, 그 대신에 통증에도 조금은 무뎌진 거죠. 내가 몸이 조금 어디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게 뇌졸중 오는 거 아니야? 어디가 혈관 질환이 생긴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약을 먹다가 끊으니까 수치가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다만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 그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건 있으니까 살면서 그런 데 있어서의 오는 이런 화나 짜증이나 신경질 그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고 마음에 괴로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수행을 하자는 거고 그게 분명히 먹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공감미료부터 해서 동물성 식품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약물이 주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천일을 같이 해보자. 더 나아가서 만일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절대적인 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제 단계에서는. 근데 이 수준까지 오기까지 저도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 아프고 하셔서 채소과일식을 접하고 까주스를 접하고 그 먹지 말라는 채소과일 주스, 착즙 주스, 스무디 주스 형태들을 도전해볼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일단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왜? 각자 인생이니까 누군가 삶에 대한 책임은 져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예방원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환자들 한 명에게 이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 오신 분들을 같이 한약으로 또 하고 자연 치유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근데 저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분들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구나.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외가이드, 정말 그 상처에 입어서 외상 환자들, 그런 걸 살리기 위한 의학기술, 과학기술은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봅니다. 다만 또 동시에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요새 뉴스나 기사에 어떤 사고가 나면요. 사망자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심정지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 잘 한번 유심히 보시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폐소생술이나 여러 가지 인공호흡기 삭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료 처치들을 하고 나서도 죽으면 이제 그때에 대해서야 사망 진단, 심지어 뇌사 상태도 이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나 싶을 만큼 그 수준까지 가는 거는 참 안타까운 건 듭니다만 그래도 장기 이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예전에는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상처나 이런 부상에 의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하죠. 그리고 그라운드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명감 없으면 못한 일이거든요. 그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외적으로 너무 과잉 진료나 아니면 공포불안 마케팅에 의해서 뭔가를 계속 먹게 하는 게 지금은 상업주의, 자본주의 한 그 중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 되려 더 휩쓸려 가면서 나빠지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만의 황금 비율에 대해서는 이미 이 채소과일식 레시피라는 레시피 책으로 답을 드렸고, 뭘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좋아진다는 것까지 식단표까지 따드렸고요. 지금의 현재 제 상태에서는 저도 아마 다시 좀 체중도 적정 체중을 제가 편하고 조금은 활동하기 좋은 그런 컨디션을 또 찾아 나가는 시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오늘 이 순간만큼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새 완전건강 상담소 1장을 또 이렇게 여러분께 강연 드리는 순간이 와서 나름 또 의미도 있고, 이제 60개 중에 3분의 1을 했으니까 이미 절반은 다 했다. 남은 이제 또 40개의 주제로 또 여러분과 얘기하는 거 있어서도 스트레스 안 받는 만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결국에는 뭘 해도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범위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일이든 건강이든 살림이든 강박과 집착에서 먼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채소, 과일식, 까주수도 매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에 가지고는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날은 하고 안 되는 날은 또 먹고, 그래도 내 몸은 이상이 없다라는, 계속 내 몸은 회복되고 자연 치유가 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탕이 됐을 때 내 삶 자체가 흔들림 없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더라도 몸에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 어렵습니다. 네, 그게 참 어려워요. 유혹도 많고.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치킨에 맥주를 먹기 시작하는 그게 다시, 그 맛은 너무나 잘하니까요. 오면 막 땡길 때가 있어요. 치킨 먹고 나면 돈가스 먹고 싶고, 돈가스 먹고 나면 피자 먹고 싶고, 그리고 또 피자 먹으면 또 맥주 한잔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초콜릿 먹고 싶고, 막 쉴 새 없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너무나 이 촥촥촥 태운 고기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고, 근데 그거 조절을 하면서 내가 이 식탐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아야 된다. 현재 내 문제가 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 또 첫 번째는 심각하게 안 살아야 돼요. 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은 뭐다? 맨발 걷기다. 너무나 자연에 가서 순간 모든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그 압박과 그런 거 해야죠. 열심히 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필요에 의하니까 하는 건데, 그 순간 벗어나는 시간만 가져주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웹툰 보면서 그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책 쓸 때, 네, 책 쓰는 거, 그리고 글 쓰는 거,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강연하는 거, 그런 시간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도 뭐 문구라면 문구, 누군가의 삶을 따라가지 마시고 나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이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행복해집니다. 이런 문구들이 이제 따가지고 이제 필사책이죠.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 쓰는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사책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굿즈 상품일 수 있는데 기념품으로 보는 것도 맞죠.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책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8월이니까 25년 8월이니까 25년 이제 추석 전에 10월 전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힘을 내시라, 그리고 잘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행복하니까 지금 하는 거고, 원체 또 게으른 사람이라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계속 소통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잘 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너무 또 멀리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살 필요도 없고, 요새 계속 이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그 많은 상담을 줄여서 대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어, 방법을 찾다 안 되신 분들 위주로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전 느낍니다. 아, 내가 저 나이까지 살아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이 완전 건강 상담소 60번째 마지막 이제 그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 잘 살고 있으셨고 성공한 거다. 그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오늘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시 또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편하게 내려놓고 뭐다? 그게 수행이다. 그 수행을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 하나로 인해서 제가 했던 메시지들이 뭐 처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명명하고 창시하고 이 까주스, CCA 주스만 잘 실천해도 너무나 좋아진다. 스무디나 착즙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셔라. 레몬 착즙의 열풍을 갖고 왔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또 주위에 전파해 주시고 나누면서 결국에는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나누고 산다는 거.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거 꼭 내가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엔 더 어려워요. 내가 희생해서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으면 그 관계가 참 편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육간에도 잘 지내면 좋지만 조금은 나하고 상관없는 남에게 그리고 그게 바탕이 되면요 가장 먼저 또 가족에게 또 해보시고 또 부부 관계가 있으시면 부부 사이에 먼저 그렇게 해보시고 근데 동시에 이게 어려운 게 알려는 주되 이 사람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참 어렵죠. 네. 잔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즙 주스 만들 때 여보 먹어봐. 아니면 뭐 우리 자식들 먹어봐. 이 정도는 되지만 왜 안 먹어? 이게 좋은데 왜 약을 안 끊어? 영양제 좀 그만 먹어봐. 커피 좀 마시지 마. 막 이렇게까지 잔소리할 정도만 하면 안 된다. 그냥 내가 실천하고 좋으니까 나눠주는 거야. 선택은 당신 몫이야. 여러분의 몫이야.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 마음으로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주위에 같이 나누시면서 지금 저는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점심은 오늘 식사는 그런 측면에서 재미난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거의 집에서 생활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들을 유치원을 안 보내고 한 40일 정도를 아내하고 같이 보냈거든요. 그런 시간을 또 가졌단 말이에요. 그 여행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그 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큰 무사 뭐 정말 별일 없이 저희 아이는 다시 또 유치원에 잘 다니기 시작하고 저는 또 제 이제 주어진 시간들 이제 좀 육아에서 벗어나 가지고 또 예, 육아가 정말 정말 그래서 저는 잘 키우신 분들은 정말 큰일 하셨다 이미 결혼 생활 정말 4, 50년 하신 분들은 그것만으로 성공한 인상이다 그게 말씀드리고 또 결혼이나 자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 인생 자체만으로도 정말 부러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원래 예방원 찐식구 분들에게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결론은 뭐다? 예. 나부터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 드리고 싶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셔라. 대충 까짓 거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착즙 주스, 스무디 주스 만들기 힘들면 사서 드셔라. 여러분들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 그건 그분들이 그거를 행복해 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사명감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그릇이 다르고 하는 방식이 다르고
노력하는 실천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일관적으로 뭔가를 껴 맞추고 운동해야 되고 하루에 꼭 뭔가 해야 되고 거기에 나를 껴서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이 아쉬움은 있지만 시간 지나서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신다면 행복하게 마음의 괴로움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생로병사에서만 벗어나도요, 희로애락을 하는데 훨씬 힘이 덜 들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어디가 아프다, 조금만 뭐 이상이 있다, 거기에 병원 가서 쩌르르 가고 검사해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자꾸 기능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더 끝도 없이 검사가 늘어나고 더 먹어야 될 영양제와 약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결론은 말이 자꾸 길어지지만 아무 문제 없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만해서 다행이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우면 그게 욕심입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시도하고 노력한다는 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괴롭지 않으니까. 그 관점으로 우리 만일이 되는 그 날까지 또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